안녕하세요. 강화군청 정보화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는요. 한글 오피스 한글 2010, 즉 문서 작성 기초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문서는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보시면 한컴 오피스 한글 2012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2016 버전도 상관없으시고요. 낮은 버전 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다 대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따닥 눌러주시면 여러분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이라는 워드프레스에 문서 작성하는 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환경이 나왔는데요. 바탕화면에 나는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럴 땐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나가서 다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X가 두 개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화면 X 눌러주시면 나오고요. 그럼 여러분 직접 가서 찾아보시려면 왼쪽 밑에 시작 단추를 누르셔서 여러분 프로그램 찾을 때 저희가 대표 글자들 하나씩 누르시죠. 그 누르셨다가 한글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희응이라는 글자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 이런 식의 글이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이 있네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오셔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일단 화면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위에 보면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부터 도구까지 이런 글자를 누를 때마다 화면의 위쪽에 그림이 바뀌어집니다. 저희가 파일부터 도구라는 글자는 메뉴라고 하고요. 그 글자를 눌렀을 때 그 아래쪽에 글과 그림이 보여줍니다. 우리 이거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라고 하고 그 리본 메뉴 밑에 보시면 하얀 종이, 그 다음 노랗게 열기, 저장 이런 바탕글, 함초록 바탕, 글자 크기 10 이런 게 나오죠. 이 리본 메뉴 밑에 서식 도구 상자, 글씨를 꾸밀 수 있는 상자도 있습니다. 그렇고 왼쪽에 세로 눈금자, 위쪽에 가로 눈금자, 그 다음 왼쪽 밑에 보시면 빈문서 1이라고 저장했을 때 저장 이름이 붙어 있는 공간도 보이고요. 1쪽, 1단, 1줄부터 삽입까지 여기 우리가 커서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황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화면이 몇 프로 배율을 갖고 있는지 화면 배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크롤바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화면 상태에서 보시면 깜빡깜빡거리는 아이가 보입니다. 우리 이거를 커서라고 불러주죠. 글씨를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깜빡깜빡거리는 이 커서라고 하는데요. 이 커서에다가 여러분이 거기부터 글자를 써주세요. 그 소리죠.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해주시면 그 위치부터 글자가 써집니다. 커서 위쪽에 보시면 제 화면에서는 지금 꺾어진 니은자 같은 우리 격자 무늬가 보이시는데요. 우리가 여기가 쭉 윤곽선이 지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가시면 아래쪽에도 지금처럼 쭉 윤곽선이 양쪽에 보이십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자리 여백을 쭉 윤곽을 보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조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메뉴에서 편집이라는 글자 옆에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라는 글자에 가시면 첫 번째 보기 밑에 쪽 윤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눌러져 있습니다. 쪽 윤곽이라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첫 번째부터 글이 쓴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내려가고 올라가도 가장자리 여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요. 쪽 윤곽을 눌러주시면 이제는 여백이 보이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쪽 윤곽을 한번 누르면 윤곽선이 보이고 또는 안 보이고 다시 누르면 보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놓고 작업을 해도 나타나는 경우는 용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백을 보면서 작업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쪽 윤곽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화면 오른쪽 위에 지금 저희는 계속 보기라는 메뉴가 눌러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고 125% 또는 100% 이런 식의 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면 오른쪽 밑에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볼 때 125%라는 화면 배율인데요. 125 옆에 화살표 내려가는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면 폭맞춤부터 사용자 500까지 보여줍니다. 저희가 지금 폭맞춤을 누르면 화면이 조금 더 아까보다 커지면서 가로 화면을 맞춰주면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폭맞춤 옆에 눌러서 두 번째 쪽 맞춤을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를 안 해도 다 문서 작성을 해도 아웃라인을 한 화면에 다 레이아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쪽 맞춤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쪽 맞춤 옆에 누르셔서 100% 눌러주실 건지 아까 처음에 125였죠?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200으로 볼 건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200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윤곽을 스크롤 하셔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요. 추천드리는 게 여기를 누르셔서 폭 맞춤 가로 화면을 맞추면서 밑에를 내려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폭 맞춤으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서식 메뉴들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밑에 쪽에 뭐가 있습니까? 저장된 이름이 보여주는 빈문서 1, 빈문서 2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밑에도 보시면 1쪽 1단 1줄에 해당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상황선이 보입니다. 이것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죠. 저 위에서 보기 메뉴에서 저희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상황선이라는 글자가 네모 안에 파랗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상황선을 눌러주시면 빈 문서 밑에 몇 쪽 몇 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상황선을 눌러주시면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주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렀다 뗐다 사용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문서 탭이 있습니다. 문서 탭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여기 밑에 저장됐을 때 보여주는 이름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문서 탭을 눌러주시면 빈문서 1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고 여러분 보기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러분 저 위쪽에 다시 보시면 문단 보호라고 있습니다. 문단 보호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걔를 눌러주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가장자리 끝에 여러분들 화살표 파랗게 꺾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엔터를 치시면 엔터를 칠 때마다 같이 내려오십니다. 문단 보호가 있으면 작업하시기가 몇 줄을 쳤는지도 보시기가 훨씬 더 편해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를 체크해 놓을 거고요. 간혹가다 싫으신 분들은 다시 체크를 눌러서 없애버리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은 소용이 없지만 조판 보호라고 있습니다. 그 조판 보호를 눌러도 이 문단 보호가 나오시는데요. 조판 보호는 다 작성한 문서에서 어떤 메뉴를 썼는지 그 메뉴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 저희가 조판부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꺼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계속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문서에다 그림을 삽입했고 나서 제대로 보려면 그림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체크가 지어지면 그림을 넣는데 그림 네모 안에 X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아이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니까 보기에서 그림을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이 보기가 좀 편해지시고 그림도 제대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맞춰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서가 훨씬 더 예뻐지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여백을 주셔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여백 주시고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백을 주실 때는 여러분 일단 키보드에서 F하고
맨 위에 보시면 F1부터 F12까지 있는데 저희가 F7이라고 써 있는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7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편집 용지라고 나옵니다. 편집 용지에 보시면 종류가 어떤 용지로 할 건지 저희가 지금 A4 용지 되어 있고 자기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종이를 줄 건지 세팅을 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용지 방향은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로로 만들어 볼까요? 가로로 주시면 이렇게 돌아간 용지로 보여줍니다.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훨씬 더 종이가 작아지면서 가로로 넓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가로로 주신 겁니다. 다시 F7을 누르셔가지고요. 다시 기본 스타일 세로로 주겠습니다. 세로로 주시고 설정을 누르고 볼까요? 그럼 글씨가 아까처럼 다시 커 보이면서 내려가시면 한참 내려가죠. 이게 세로로 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기본에서는 세로로 주고 작업을 할 것이고요. 다시 F7 눌러주겠습니다. 용지 여백이란 부분이 밑에 보입니다. 위쪽 얼마, 아래쪽, 머리 쪽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게 기본 여백인데 이 여백의 숫자가 많아지면 본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는 적어지고 여백의 숫자가 작아지면 본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의 글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양에 맞춰서 여백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임의대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화살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누르시면 딸깍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건드리시면 숫자 부분이 빨갛게 여백이 잡혀집니다. 블럭이.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10이라고 줄 것이고요. 머릿말도 10, 꼬릿말도 10, 아래쪽도 10을 줄게요. 주시고 왼쪽 30 되어 있는데 숫자 건드리셔서 20, 오른쪽도 20을 주시고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글자가 조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서 아까와 비교하시면 여백이 어떻습니까? 작아졌으면서 글자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내려가 볼까요? 내려간 상태에서도 여백이 작게 되시면서 여러분 본문에 많은 양의 글을 넣을 수 있게 편집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여백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을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인쇄할 상황이나 보는 상황이나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얘를 지워주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글을 쓰시고 저장하시고 어떻게 문단을 내려주시는지 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글 2010 문서 작성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한 줄로 썼는데요. 이 상태에서 너무 기네요. 그래서 중간쯤에 글자를 내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한글 뒤에 글자 뒤에를 딱 찍습니다. 2010 앞에를 찍어주시고 엔터를 한번 칠까요?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시면 2010 문서 작성이라는 글자가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다시 문서 작성이라는 글자 앞에를 찍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 줄 내려갑니다. 글자를 쭉 쓰시고 문단 나눔을 하실 때는 내려가고자 하는 글자 앞에 눌러주고 엔터를 치셔야 되십니다. 그럴 때 다시 여러분 2010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글 옆으로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2010 앞에를 찍고 백스페이스 엔터 위에 글자 지우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십니다. 눌러주시면 다시 한글 2010 하고 들러붙게 됩니다. 한번 문서 작성도 다시 올려볼까요? 그러면 문서라는 글자 앞에를 마우스로 커서를 찍어주시고 백스페이스라는 키보드의 키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기능, 올라가는 기능,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글자 앞에 찍고 엔터,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자 하는 목표치 앞에 찍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나눠볼까요? 그럼 여기를 찍어주고 엔터, 찍어주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 기호나 백스페이스로 해줄 때는 이 상황선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삽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맞게 되어 있는 경우이십니다. 그럼 다시 제가 한 번 더 올려주겠습니다. 찍어주고 백스페이스, 찍어주고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다시 한 줄로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문서 작성이라는 글자 앞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여러분 삽입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상황선에 이 삽입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수정이 되든 삽입이 대신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키보드에서 여러분 인설트 키라고 있습니다. 인설트 키를 한 번씩 누를 때도 마찬가지로 삽입, 수정, 삽입, 수정이 바뀝니다. INSERT라는 키보드의 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정과 삽입과 수정이 반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키를 누르든 마우스를 누르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삽입 상태에서 제가 문서라는 글자 앞에를 찍어주시고 한글 2010 여기다가 워드라고 쓰면 여러분 워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밀려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삽입이 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삽입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밑에가 수정이 되십니다. 수정이 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2010 뒤에 워드라는 글자 앞에를 찍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문서라고 쓰면 어떻습니까? 워드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문서 또는 문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정은 깜빡이는 커서보다 뒤에 있는 글자를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고 지워주면서 덮어 씌워줄 때는 수정 상태로 쓰시는 거고요. 여기에 삽입이면 말 그대로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글자를 삽입시켜주는 경우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삽입과 수정 상태를 잘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2줄 정도를 글자를 썼는데요. 저희는 지금 밑에 쪽에 보시면 1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쪽에서 쓰고 있고 2줄에 내려와 있고 51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십니다. 그러면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엔터를 치시면 3줄이 돼버리네요. 밑에 다시 또 엔터 치면 4줄, 또 엔터 치면 5줄, 6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은 아직 첫 번째 칸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가장 길다라고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키 있으시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몇 칸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엔터를 치시면 7줄 되고 쪽은 아직도 한 줄입니다. 저희가 물론 한 줄 한 줄 쓰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쓰시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글자가 써집니다. 근데 강제로 페이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키보드 여러분들 보시면 Alt 키와 여러분들 Shift 키가 있습니다.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시면 강제로 페이지를 나눠 놓을 수 있는 작업이 되십니다. 한번 제가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Alt 키 잡고 Shift 키 잡고 오른쪽 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동강 나눠진 경우가 보여집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2쪽이라고 보이시는 거 보입니까? 강제로 나눠놓고 1쪽, 2쪽, 3쪽을 왔다 갔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 더 Alt 키, Shift 키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손으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3쪽, 한 번 더 Alt, Shift, 엔터를 치시면 4쪽 이렇게 나눠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실 때는 방향키로 마우스에 휠을 굴리든 방향키를 굴리셔서 이렇게 첫 페이지로 오시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왼쪽 밑에 볼까요? 저희가 4페이지까지 나눠놨기 때문에 4쪽 중에 현재 2번째 쪽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요. 제가 2번째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4쪽 중에 2번째 페이지 현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페이지를 나눠놓고 작업하고 왔다 갔다 하시기가 편해지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개의 글을 쓰진 않았지만
다 작성됐다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 저장했다 보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여기 위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보입니다. 파일을 누릅니다. 파일을 누르고 나면 5번째 줄에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저장 위치가 기본으로 문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파일 이름을 쓰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USB나 또는 다른 방에 저장하고 싶어요 할 때는요. 라이브러리, 바탕화면, 뭐 내 컴퓨터 이런 거 누르셔가지고 방을 찾아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문서방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문서방을 더블 클릭하시고 해주시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시죠. 자기의 분류별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3번째 그림 노란 폴더 그림에 여러분 노랗게 붙은 꽃 그림이 있죠. 새 폴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럼 깜빡깜빡 거릴 때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연습이라고 쓰든 뭐라고 쓰든 연습 문서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문서라고 쓰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습 문서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방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파일 이름은 여러분 여기 밑에 뭔가 써 있는데요. 이 이름이 싫으시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빨갛게 노랗게 블럭을 잡아 주시고요. 여기다가 예제 1 이렇게 제가 지금 써 주겠습니다. 쓰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셨겠죠? 그럼 왼쪽 밑에 보십시오. 아까 빈 문서 1이라는 글자가 예제 1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도 볼까요? 파일이라는 글자 위에도 예제 1.htwp라고 보여줍니다. 그 옆에 가로는요. 어느 폴더 밑에 어느 경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연습 문서라는 폴더에 저장됐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럼 다 작성해서 저장까지 하셨고요. 이 내용을 닫았다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큰 X, 작은 X가 있습니다. 문서 닫기만 한번 해볼까요? 밑에 눌러주시면 아직까지 작성했던 문서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 위에 파일을 눌러서 4번째 줄에 있는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불러오기 누르면 조금 전 했었기 때문에 연습 문서 밑에 예제 1이라고 보이면 얘를 누르시고 열기를 하시면 되는데 다른 날 부르면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러리에서 문서 더블 클릭 닫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습 문서라는 폴더가 노랗게 보입니다. 그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다리시면 여러분 아까 주신 이름 예제 1이라는 문서가 보입니다. 걔를 눌러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든 열기를 해주시든 하시면 이렇게 문서가 불러온 상황이 보입니다. 그럼 저장된 문서를 예쁘게 불러왔습니다.